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모리슨 박사입니다. 13년간 의료진으로 일한 후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재 78세이고 공식적으로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고 저널에 발표되지 않으며 솔직히 말해서 제 동료 의사들이 제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안다면 매우 화를 낼 것입니다. 에세 달 전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제가 치료해온 82세 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58세에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첸 할머니는 울면서 왜 이런 일이 가족에게 일어나는지, 왜 관절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든지, 왜 의사의 모든 지시를 따랐는데도 혈압약이 계속 늘어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전화가 저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증상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지시했지만 이러한 파괴적인 질환들을 진정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치매를 예방하고 관절통을 제거하며 혈압을 자연스럽게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거의 무시할 뻔했을 정도로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며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봤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라 김이라는 놀라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을 때 93세였는데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에서 연례 검진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지팡이도 없이 보행기도 없이 완벽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고 그녀 나이 절반인 사람들보다도 더 예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118/775였습니다. 기억력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관절통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인지기능 저하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병력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녀는 웃으면서 20년 넘게 의사에게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약도 복용하지 않고 수술도 받은 적이 없으며 93세의 제 60세 환자들 대부분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혹되었습니다. 사라에게 그녀의 생활 방식, 식단, 운동 루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의학을 실천하는 방법과 노화와 질병 예방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5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에 대해 말해 주었는데 이는 104세까지 산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이어서 처음에는 저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고 환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 습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몸에서 치매, 관절통, 고혈압이 발생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유하여 왜 이것이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 하나의 습관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이 서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세 가지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이들을 고립된 문제로 취급합니다. 치매에는 기억력 약물을, 관절통에는 항염제를, 고혈압에는 혈압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질환이 모두 같은 근본 원인을 공유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근본 원인은 염증입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만성적이고 저등급의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 가공식품 식단, 앉아있는 습관,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자연 리듬과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염증이 뇌에 도달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덩어리의 형성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관절에 영향을 미치면 연골을 분해하고 관절염의 통증과 경직을 야기합니다.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간단한 일상 습관으로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더 유연하고 건강해집니다. 저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봤습니다. 5년 전 저에게 온 74세 로버트 마르티네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치매의 전구체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80/95였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이 하나의 습관을 가르쳤고 6개월 내에 그의 인지검사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관절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압이 125/80으로 정상화되었고 3가지 약물 중 2가지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79세인 로버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아내와 매일 산책을 하며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합니다. 그럼 이 기적적인 습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해왔지만 지난 세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파괴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염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극단적인 단식이나 위험한 기아 다이어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에 하루 14-6시간의 휴식을 주어 여러분의 몸이 끊임없이 음식을 처리하는 것에서 회복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유행 다이어트라고 무시하기 전에 이것이 뇌 건강, 관절 건강, 심혈관 건강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영구적인 소화와 신진대사 상태에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높게 유지되고 염증 지표는 높게 머물며 세포 복구 메커니즘은 억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집안 청소를 할 기회,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할 기회, 건강한 조직을 재생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에 장시간 휴식을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이라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자기 섭취를 의미합니다. 자가포식 동안 여러분의 세포들은 치매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포함한 손상된 단백질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경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롭고 건강한 뇌세포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의 경우 이 휴식 기간은 여러분의 몸이 연골을 복구하고 관절의 염증 화합물을 줄이는 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여 조직 복구와 재생을 촉진합니다. 혈압의 경우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 지표를 줄이며 혈관이 더 유연하고 반응적이 되도록 돕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언제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단식을 깨뜨리느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이것이 많은 간헐적 단식 시도가 이러한 놀라운 건강상의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년 전 저에게 온 68세 할머니 마리아 산토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온라인으로 읽고 난 후 몇 달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어떤 개선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절통은 지속되었고 기억력은 여전히 흐릿했으며 혈압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단식을 깨뜨리는지 물어봤을 때 그녀는 크림과 설탕이 든 큰 커피로 각 식사 시간을 시작한 다음 토스트와 잼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있었지만 혈당을 즉시 급상승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단식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올바르게 단식을 깨뜨리는 방법을 가르쳤고 단 2주 만에 그녀는 개선을 느꼈습니다. 3개월 내에 관절통이 사라졌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혈압이 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단식을 깨뜨리는 비밀은
다른 음식들이 여러분의 염증 반응과 혈당 수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고당분 가공식품으로 단식을 깨뜨리면 단식 기간의 모든 치유 이익을 무효화하는 대규모 염증 급증을 만듭니다. 대신 여러분의 몸을 영양 공급하고 여러분이 만든 항겸 상태를 유지하는 음식으로 단식을 부드럽게 깨뜨려야 합니다. 저는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의 작은 부분으로 시작한 후 20분 후에 고품질 단백질과 채소를 먹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타이밍과 음식 선택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한 가장 성공적인 환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식사 일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3년 전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로 저에게 온 81세 은퇴한 엔지니어 데이비드 첸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고 익숙한 장소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으며 치매 환자들에게 흔한 공격적인 행동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딸이 마지막 수단으로 그를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비전통적인 접근법에 대해 들었고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이든 절실했습니다.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무섭게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했지만 그의 뇌 염증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도 다뤘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부드러운 일상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을 줄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그의 몸의 자연 치유 주기를 지원하는 일상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다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동안 모든 식사는 한겸 영양소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제공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내에 데이비드의 가족은 그의 기분과 에너지에서 개선을 느꼈습니다. 3달 내에 그는 대화를 기억하고 얼굴을 더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6달 내에 그는 다시 운전을 하고 딸의 집 수리를 도왔습니다. 오늘날 데이비드는 84세이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지검사는 저하의 징후를 보이지 않으며 많은 영역에서 그의 성과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뇌 염증의 근본 원인을 다룰 때 심지어 진전한 인지기능 저하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다가 배고픔, 피로 또는 짜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포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몸과 함께 일하는 대신 몸과 싸우고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초기 불편함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몇 시간마다 음식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음식에 의존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연소하도록 신진대사를 재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천천히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녁과 아침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12시간 단식창으로 시작하세요. 이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면 점진적으로 13시간, 그 다음 16시간으로 연장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세요. 단식 기간 동안 물, 플레인차 또는 블랙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거나 칼로리를 제공하는 어떤 것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 기간 동안 배고픔을 느낄까 걱정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배고픔이 파도처럼 와서 싸우지 않으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뇨병 때문에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단식에 회의적이었던 76세 은퇴한 교사 엘레노어 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레노어는 15년간 인슐린을 사용해왔고 약물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엘레노어가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했습니다. 6개월 내에 그녀는 인슐린을 완전히 제거하고 단 하나의 경구 약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혈당 조절을 넘어섰습니다. 10년 넘게 그녀를 괴롭혔던 엘레노어의 관절통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기분이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엘레노어의 변화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염증의 근본 원인을 다룰 때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간단한 습관이 겉보기에 관련 없는 질환들에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뒤의 메커니즘은 매혹적입니다. 단식 기간 동안 여러분 몸의 인슐린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낮은 인슐린 수치는 여러분 몸 전체의 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조직 복구와 재생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추가적으로 단식은 여러분의 세포에서 손상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특히 뇌세포에서 중요한데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건강의 경우 전신 염증의 감소는 연골이 재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년간 지속된 관절통이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몇 주 내에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빠른 해결책이나 마법의 탄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극적인 개선을 보는 환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개입이 아닌 생활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헐적 단식을 양치질이나 샤워를 하는 것처럼 일상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듭니다. 4년 전 우리가 논의해온 3가지 질환을 모두 가지고 저에게 온 83세 남성 토마스 박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토마스는 중등도 치매, 무릎과 손에 심각한 관절염, 그리고 4가지 다른 약물로 조절해야 하는 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가족은 그가 더 이상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관절통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고혈압으로 인해 이미 한 번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마스가 처음 저에게 왔을 때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진전된 질환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더 드라스틱한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자연적인 접근법을 시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에게 부드러운 16시간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식사 시간 동안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부드러운 운동, 스트레스 감소 기법, 개선된 수면 위생을 포함한 다른 한겸 전략도 포함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2달 내에 토마스의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기억하고 가족 구성원을 더 일관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통이 현저히 감소하여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그의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그의 혈압약을 4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그의 수치는 일관되게 건강한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87세인 토마스는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앞둔 남성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그의 변화는 염증을 근본에서 다루는 놀라운 치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간헐적 단식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무엇을 먹느냐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먹느냐에만 집중하지만 이러한 건강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사의 질과 구성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동안 모든 식사는 염증을 줄이고 최적의 뇌 기능, 관절 건강, 심혈관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제거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음식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염증을 야기하는 음식들은 가공 설탕, 정제된 곡물, 산업용 오일, 그리고 인공 첨가물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여러분 몸 전체의 염증을 촉진하는 혈당과
인슐린의 급증을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이 복구와 재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대신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해온 전체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에 집중하세요. 이는 생선, 방목, 달걀, 풀을 먹인 고기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합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일부 저당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합니다. 초기 인지 기능 저하 징후와 심각한 관절통으로 저에게 온 72세 여성 패트리샤 윌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샤는 거의 1년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희망했던 개선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그녀는 대량의 빵, 파스타, 설탕이 든 간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일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있었지만 식사 기간 동안 염증성 음식으로 이익을 무효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트리샤가 한겸 음식에 집중하도록 식사를 재설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식단에서 모든 가공 곡물과 설탕을 제거했습니다. 생선과 호두로부터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렸습니다. 항산화제와 파이톤 뉴트리언트가 풍부한 다채로운 채소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단식 일정을 유지하면서 음식 선택을 개선한 지 단 한 달 내에 패트리샤는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현저한 개선을 느꼈습니다. 관절통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경험은 간헐적 단식과 한겸 영양이 상승작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식 기간은 여러분의 몸이 휴식을 취하고 복구할 수 있게 하며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은 여러분의 몸이 최적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단식을 깨뜨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몸의 신진대사는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을 따르며 이러한 리듬에 맞춰 먹는 것은 간헐적 단식의 이익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몸은 아침에 가장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하루가 진행될수록 점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됩니다. 이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가장 큰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신진대사 건강을 최적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6시나 7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0시와 정고 사이에 단식을 깨뜨리는 것을 권합니다. 이 일정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과 일치하고 단식 기간의 한겸 이익을 최대화합니다. 10년 넘게 고혈압과 관절통으로 고생해온 79세 은퇴한 사업가 로버트 김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로버트는 다양한 약물과 치료를 시도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버트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에 저녁에 단식을 깨뜨리며 저녁 시간에 가장 큰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을 보았지만 제가 함께 일한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식사 일정을 뒤바꿔서 정오에 가장 큰 식사를 하고 저녁 6시까지 모든 식 섭취를 마치라고 제안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내에 그의 혈압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관절통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경험은 여러분의 몸의 자연적인 리듬에 맞서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일주기 시계에 맞춰 먹을 때 여러분 몸의 모든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이제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오해를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이 노인들에게 위험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수백 명의 고령 환자들과의 제 경험은 정반대를 시사합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젊은 사람들보다 간헐적 단식으로부터 더 극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누적된 염증과 신진대사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식 동안 활성화되는 세포 청소 과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기저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간헐적 단식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간헐적 단식의 이익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는
가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제공자와 함께 일할 것을 권합니다. 일부 약물, 특히 당뇨병과 혈압을 위한 것들은 신진대사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있고 더 적은 제약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의료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년 전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으로 12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며 저에게 온 85세 여성 헬렌 마르티네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렌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녀의 나이에 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헬렌에게 단 12시간 단식창과 혈당 및 혈압의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매우 점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적응하고 건강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단식 기간을 연장하고 약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헬렌은 모든 매개 변수에서 건강을 개선하면서 12가지 약물 중 8가지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으며 관절통이 사라졌고 기분과 에너지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날 헬렌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단 4가지 약물만 복용합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최근에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허약하고 과도하게 약물 치료를 받는 노인 여성에서 활기찬 건강한 시니어로의 그녀의 변화는 어떤 나이에서든 치유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개별적인 건강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노화 과정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 악화를 나이 들어가는 것에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질 때 어떤 나이에서든 치유와 재생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수준을 최적화하며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만듭니다. 저는 90세 환자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역전시키고 만성 통증을 제거하며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과 독립성, 삶의 질을 되찾으면서 가족들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희망을 재발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질환이 만성적이고 진행성이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약물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깊이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 점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마가렛 첸은 3년 전 손자가 저에게 데려왔을 때 91세였습니다. 마가렛은 인지 기능 저하와 이동성 문제로 인해 2년간 보조생활시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마가렛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개선에 대한 희망보다는 그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자신도 자신의 제안에 체념하게 되었고 삶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가렛을 만났을 때 그녀는 9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도움 없이는 겨우 10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종종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질이 좋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그녀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가렛의 가족이 그녀의 나이의 단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단 13시간 단식창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 매우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개선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내에 마가렛의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3달 내에 그녀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들을 더 일관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마가렛의 이동성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0걸음 걷는 것에서 보조생활시설 주변을 매일 산책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기분이 개선되었고 다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94세인 마가렛은 독립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든 자신의 약물을 관리합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쇠약해지는 노인 여성에서 활기찬 독립적인 시니어 시민으로의 마가렛의 변화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허약함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들은 전 세계 가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마가렛의 성공과 극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한 모든 재환자들의 성공의 열쇠는 일관성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몇 주나 몇 달 동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일상 습관만큼 자연스럽고 자동적이 되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일시적인 개입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 역사의 대부분 동안 따라온 자연적인 식사 패턴으로의 회귀로 생각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아주 최근까지 지속적인 음식 가용성은 예외였지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 가용성과 계절적 패턴에 기반하여 자연스럽게 단식과 섭식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러한 주기에 적응되어 있었고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만성질환 없이 늙은 나이까지 건강하고 인지적으로 예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음식 가용성과 빈번한 식사에 대한 강조가 있는 현대 생활은 이러한 자연적인 패턴을 방해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만성 질환의 유행에 기여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최적의 건강을 지원하는 더 자연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언제 먹고 언제 단식할지의 타이밍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염증과 나쁜 건강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수면의 질은 간헐적 단식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나쁜 수면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며 단식 기간 동안 여러분 몸의 복구와 재생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제 성공적인 환자들 대부분은 매일 밤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얻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수년간 나쁜 수면 습관 때문에 처음에 간헐적 단식으로 고생했던 73세에 은퇴한 기계공 프랭크 존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랭크는 늦게 잠자리에 들고 밤중에 여러 번 깨는 것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단식을 시작했을 때 그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으며 건강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우리는 프랭크의 수면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취침 루틴을 확립하고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제거했으며 침실의 수면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년간 그의 휴식을 방해해왔던 수면 무호흡증도 다뤘습니다. 프랭크의 수면의 질이 개선되자 간헐적 단식의 이익이 극적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치솟았고 관절통이 사라졌으며 인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프랭크의 경험은 수면과 단식이 치유와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상승작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염증을 촉진하고 단식의 유익한 효과를 방해합니다. 성공적인 환자들은 명상, 심호흡 운동 또는 부드러운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일상에 포함시킵니다. 심한 불안과 만성 통증으로 저에게 온 70세 은퇴한 간호사 린다 톰슨을 기억합니다. 린다는 치매를 앓는 남편을 5년간 돌보고 있었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관절이 계속 아팠으며 자신도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식습관을 바꾸는 스트레스가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천천히 시작했고 저는 또한 린다에게 간병 의무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스트레스 관리의 조합은 린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체적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단식으로부터의 정신적 명료함이 실제로 간병의 도전들에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린다의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간헐적 단식은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회복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실천을 채택한 후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도전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걷기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조차도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단식, 기간 동안 일어나는 세포 청소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간헐적 단식의 이익을 향상시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 마라톤 러너가 되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수영, 정원, 가꾸기 또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여러분의 건강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과 엉덩이에 심각한 관절염으로 저에게 온 80세 남성 조지 윌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는 움직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년간 앉아서만 생활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운동도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도할 의향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지에게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그의 염증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관절통이 천천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집 주변에서 단 5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계속 감소하고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조지는 점진적으로 활동 수준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걷습니다. 통증이 없고 관절염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과 부드러운 운동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여 이동성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환경 독소 노출도 간헐적 단식의 치유 이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화학, 세정제, 살충제, 그리고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한 노출을 줄이도록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소에 대한 일상적인 노출이 염증과 나쁜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고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서 독소 노출을 줄이는 것은 몸의 해독과 치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중화학 과민증과 만성 피로로 저에게 온 75세 은퇴한 교사 메리 김은 몇 달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희망했던 개선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낮게 유지되었고 브레인 포그와 관절통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메리의 환경을 평가했을 때 저는 그녀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독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세정 제품을 사용하고 살충제 잔류물이 있는 음식을 먹고 곰팡이 문제로 인한 나쁜 공기질을 가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리의 독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했는데 천연 세정 제품으로 바꾸고 가능한 한 유기농 음식을 선택하며 집의 공기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독소 노출 감소와 간헐적 단식의 조합은 메리의 건강에 극적인 개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달 내에 메리의 에너지 수준이 현저히 증가했고 브레인 포그가 사라졌으며 관절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간헐적 단식이 몸의 독성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전략들과 결합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요인들을 다루지 않고 식사 일정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처음에 간헐적 단식으로 고생했던 77세 남성 제임스 윌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는 심각한 관절통과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었고 단식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보았지만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접근법을 더 나은 수면 위생, 규칙적인 부드러운 운동, 스트레스 감소 기법, 그리고 독소 노출 감소를 포함하도록 확장했을 때 그의 결과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관절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인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변화했습니다. 제임스의 경험은 간헐적 단식이 염증과 질병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건강 접근법의 일부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접근법은 수십 년간의 염증과 신진대사 기능 장애가 축적되었을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올바른 지원이 주어질 때 어떤 나이에서든 몸의 치유 능력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의 이익이 우리가 집중해온 3가지 질환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에너지 수준, 기분 안정성, 수면의 질, 피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 감각의 개선을 보고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70세나 80세, 50세나 60세 때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명확한 사고, 더 나은 이동성,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수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의학적 접근법은 치유를 촉진하고 근본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질병과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접근법은 근본적인 건강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사람들을 약물과 개입에 의존하게 유지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나타냅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대신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인 염증을 다룹니다. 의존성을 만드는 대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것이 기존의 의학적 지혜에 반하더라도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이 간단한 접근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룻밤에 작동하는 마법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는 환자들은 이것을 영구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로 만들고 포괄적인 건강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유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환자들은 며칠이나 몇 주 내에 개선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변화를 보기 위해 몇 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내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질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손상으로부터의 치유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정을 신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여러분의 몸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다시 배울 때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또한 이 변화를 만드는 사회적, 감정적 측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사회생활, 문화적, 전통, 그리고 감정적 웰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이 그들의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합니다. 이는 타당한 우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계획과 소통으로 새로운 식사 일정을 따르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모임의 사회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족 저녁 식사와 사회적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먹는 것에 대해 선택적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극적인 건강 개선을 보고 나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지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목격한 후 스스로 이 실천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확대 가족을 위한 일요일 저녁 식사를 주최해온 80세 할머니 도로시 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는 처음에 간헐적 단식이 이 중요한 전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도로시가 건강상의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함께 작업했습니다. 도로시는 일요일 오후에 가족 식사로 단식을 깨뜨린 다음 날 단식 기간을 약간 연장하여 보상했습니다. 이는 도로시가 가족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선된 건강과 에너지가 그녀를 더 나은 호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매우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가족 구성원들은 도로시의 개선에 너무 감명받아서 스스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가족 저녁 식사에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며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건강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도로시의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중요한 사회적 전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으로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감정적 이익은 종종 신체적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기분, 감소된 불안, 그리고 더 큰 정신적 명료함과 감정적 안정성을 보고합니다. 염증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줄임으로써 간헐적 단식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감정적 웰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우울증의 깊이에서 저에게 온 74세 과부 수잔 마르티네즈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수잔은 6개월 전에 남편을 잃었고 슬픔, 불안, 그리고 신체적 건강 악화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생겼고 기억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관절통을 호소했습니다. 수잔의 성인 자녀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고 항구울제를 제안했지만 수잔은 이미 혈압과 통증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약을 추가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녀는 제약 부작용의 안개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제안했을 때 수잔은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먹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말했고 슬픔을 다루면서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잔에게 간헐적 단식이 제한이나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갈 것이고 언제든지 옳지 않다고 느끼면 멈출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수잔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의 부드러운 14시간 단식창을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단 2주 내에 그녀는 기분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압도하고 있던 으스러진 슬픔이 약간 걷히기 시작했고 진정한 기쁨의 순간들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수잔의 신체적 증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통이 감소했고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며 기억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다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잔은 간헐적 단식으로부터 얻은 정신적 명료함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압도되는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남편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행복,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잔은 지역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슬픔과 상실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약물이 없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풍부한 사회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쇠약해진 과부에서 활기차고 목적이 있는 여성으로의 그녀의 변화는 간헐적 단식의 깊은 감정적, 심리적 이익을 보여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과 삶의 질에서 극적인 개선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노화와 일반적인 삶에 대한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심리적 변화는 건강 악화와 삶의 질 감소에 체념하게 되었을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희망과 힘을 제공하며 어떤 나이에서든 상당한 건강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특히 당뇨병용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간헐적 단식 시작에 대한 고령자들이 자주 가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우려를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걱정 중 하나는 혈당 수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먹으라고 들어왔고 단식이 위험한 포도당 수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은 종종 위험한 변동을 야기하기보다는 혈당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하루 종일 자주 먹을 때 혈당은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는 에너지 충돌과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몸이 연료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됨에 따라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은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과 3가지 경구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며 저에게 온 78세 당뇨병 환자 윌리엄 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의 혈당 조절은
약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고 고혈당과 저혈당 에피소드를 자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것을 무서워했는데 식사를 거르면 위험한 혈당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해결책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윌리엄에게 혈당을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매우 보수적인 12시간 단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혈당 수치가 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를 괴롭혀왔던 빈번한 급상승과 급하강이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윌리엄의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는 그의 약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슐린 플러스 3가지 경구 약물에서 훨씬 낮은 용량의 단 하나의 경구 약물로 갔습니다. 윌리엄의 혈당 조절은 이제 20년 만에 가장 좋으며 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던 에너지, 충돌과 기분 변화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이 적절한 의료 감독에 이루어질 때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가지는 또 다른 우려는 단식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식이 근육 손실을 야기한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의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지방 손실을 촉진하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식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근육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핵심은 식사 시간 동안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체중 운동이나 저항 밴드와 같은 어떤 형태의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근육 손실에 대해 걱정했던 71세 은퇴한 간호사 엘리자베스 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릎 교체 수술 후 수년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근육량을 잃었고 단식이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에게 간헐적 단식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부드러운 근력 운동과 결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저항 밴드를 사용했고 식사 시간 동안 벽팔굽혀펴기와 의자 스탠드와 같은 체중 운동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쁨으로 그녀는 실제로 과도한 체지방을 잃으면서 근육량을 얻었습니다. 근력과 이동성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수년 전에 포기했던 활동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간헐적 단식이 적절한 영양과 운동과 결합될 때 실제로 고령자들이 근육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간헐적 단식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새로운 식사 일정이 친구들과 가족과의 식사를 즐기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타당한 우려이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아름다움은 그 유연성입니다. 사회적 행사와 특별한 경우에 맞춰 단식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곡까지 단식하지만 친구들과 아침 모임이 있다면 그날 일찍 단식을 깨뜨리고 다음날 단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연결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끔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소화기관에 확장된 휴식 기간을 주는 전반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전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점심을 즐기는 75세 은퇴한 교수 헨리 마르티네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는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연결을 방해할까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헨리가 간헐적 단식의 이익을 여전히 경험하면서도 사회적 점심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단식 일정을 설계하기 위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점심 계획이 있는 날에는 헨리가 일찍 단식을 깨뜨리고 저녁 단식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는 정규 16시간 단식 일정을 따랐습니다. 이 유연한 접근법은 헨리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건강 개선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고 관절통이 사라졌으며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이 거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일정에 맞춰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특히 여러 건강 상태를 다루고 있거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고령자인 경우 간헐적 단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시작하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녁과 아침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12시간 단식 창으로 시작하세요. 이는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다시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면 점진적으로 단식 창을 14시간, 그 다음 16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유지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물, 플레인 차 또는 블랙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칼로리를 제공하거나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는 어떤 것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 기간 동안 배고픔을 느낄까 걱정하지만 대부분은 배고픔이 파도처럼 와서 싸우지 않으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식을 깨뜨릴 시간이 되면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저는 아보카도, 견과류 또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의 작은 부분으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약 20분 기다린 다음 고품질 단백질과 풍부한 채소로 메인 식사를 하세요. 단식을 설탕이 많거나 고도로 가공된 음식으로 깨뜨리는 것을 피하세요. 이는 혈당과 염증의 극적인 급증을 야기하여 단식 기간 동안 얻은 많은 이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미리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언제 먹을지 아는 것은 불안을 줄이고 식사 시간 동안 몸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최적의 기능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전체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에 집중하세요. 여기에는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풍부한 다채로운 채소가 포함됩니다. 가공식품, 설탕이 든 간식, 정제된 곡물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세요. 단식 기간 동안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므로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허브차도 단식 기간 동안 위안이 되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할 때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은 수면 중에 대부분의 복구와 재생 작업을 하므로 매일 밤 7~8시간의 양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식 실천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걷기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조차도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초기 불편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혈당 수준을 안정화하고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접근법을 조정하세요. 어느 시점에서든 현기증, 약함 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단식을 깨뜨리고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준, 기분, 수면의 질, 그리고 모든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여 매일 어떻게 느끼는지의 간단한 일기를 유지하세요. 이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조정이 필요한 패턴이나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내에 이익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변화를 보기 위해 몇 주나 몇 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한 방식으로 기능해왔고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히 선회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가끔 계획보다 일찍 단식을 깨뜨리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것을 먹는다면 실천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식사나 다음 날에 루틴으로 돌아가기만 하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기저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간헐적 단식을 이해하는 의료 제공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그들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약물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지원과 격려를 받는 것은 성공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에 지원 그룹이 있거나 사람들이 경험과 팁을 공유하는 온라인 포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연결, 정신적 자극,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같은 건강의 다른 측면들을 계속 우선시하세요. 작년에 여러 건강 문제와 복잡한 약물 요법으로 저에게 온 83세 여성 앨리스 존슨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초기 인지 기능 저하 징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건강 악화에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약물과 건강 상태와 함께 관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공 없이 수많은 접근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족이 또 다른 다이어트 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앨리스에게 단 13시간 단식 창으로 시작하고 식사 기간 동안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로 집중하는 매우 부드러운 접근법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만들면서 혈당과 혈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치의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개선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내에 앨리스의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더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3달 내에 혈당 수준이 당뇨병 약물 중 하나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앨리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조절이 너무 개선되어서 인슐린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구 당뇨병 약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어 그 약물들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앨리스의 인지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가족을 무섭게 했던 혼란과 기억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참여적이고 더 기민해졌으며 예전의 자신과 더 비슷해졌습니다. 오늘날 앨리스는 이전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11개 대신 단 4개의 약물만 복용합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 예리하며 시니어 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간헐적 단식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여러 건강 상태와 복잡한 의료 상황을 가진 사람도 사려 깊게 접근하고 적절한 의료 감독에 이루어질 때 간헐적 단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인간 몸의 치유와 재생 능력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80대와 90대 사람들이 역전 불가능하다고 여겨